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추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알코올프리 아니죠. 스트레스프리 풀소통 방송. 취업으로 향하는 잡잡잡잡 잡스원원 이스프레소에 지금 탑승하시죠. 와! 와! 이제는 좀 익숙해졌다. 이제 이 애들까지. 여유. 그니까. 사실 태성쌤 멘트가 네. 거의 제 거였어요. 아. 고정 멘트였는데 보니까 아니길래 약간 당황했어요. 어, 그래가지고 드립 한번 쳐봤습니다.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오. 재미 할 때 뭐 굉장히 재밌게 하거나 흥미롭게 이렇게 의미.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미, 흥미, 의미 이 부분 예. 다음에 한번 그럴까요? 어떤 행동으로. 재미를 막 이렇게 응. 하면서.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저희 한번 다음에는 그럼 애드립으로 좀 해볼게요. 무채색의 향연. 무채색이 한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는 좀 더 밝은 옷을 입고 와보겠습니다. 오늘 복장이 약간 바로 방송을 하러 가야 돼서 그런 여러분들과 거죠? 더 오래 끝까지 함께 하고 싶어서 제가 저는 이렇게 고데기로 위협 좀- 잘할 것 같은 복장이시길래 뭐라고요? 열체크하는 거? 어디 뭐 없나? 열체크 한번 해볼까요? 글로리 안 보셨어요? 글로리? 조심하세요. 아이고. 요즘 보고 방금 있어요. 내가 너 하늘이 됐어. 여러분 그렇게 또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네.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소서를 잘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우. 아우. 전환 잘하시네. 아, 진짜. 맞습니다. 저희가 진짜 대장정으로 겨울방학 특집 자소서 완성편을 좀 준비를 해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 뭔지 아세요, 건쌤? 오늘 다룰 주제는 성공과 실패 경험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겠죠. 맞습니다. 오늘은 성공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예요. 저희가 지난주에 단점까지 다뤄봤었잖아요. 건쌤의 단점 뭐예요? 저의 단점이요? 너무 많은데 뭐 어떤 걸 자소서에 할까요? 쓸 단점. 일단 거북목도 단점이고요. 자소서에 저는 거북목입니다. 이렇게 쓰면은 거북목입니다. 어떻게 어, 풀어나가실 거예요? 거북목입니다. 거북목입니다. 하나에 집중하게 되면은 네. 그거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데 거시적인 시각을 갖지 않게 되는 게 저의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완하고자 이제 주의를 살피고 좀 더 조심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완전히 고쳤습니까? 라고 물으면 그래서 아직도 거북목입니다. 아직 단점이다. 아직은 주의를 살펴보지 못한다. 네, 아직 살펴보지 그것으로 못합니다. 인해서 혹시 팀으로 함께 일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문제 많죠. 예, 탈락. 자, 저 탈락. 문제 많- 이렇게 하는 거야. 딱 걸린 거야. 이렇게 문제 탈락. 많습니다. 예, 잘 보세요. 예, 탈락이에요. 또 이 방송 보면서 중간 짤로 보는 사람은 거북목이라서 맞아, 탈락. 거북목이라서 거북목 아니야, 얘기한 뒤로 이러다가. 중간에 자르고 탈락. 이렇게 하면 거북목은 탈락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풀어나가. 그렇죠. 이것도 자소서를 괜찮은 소재가 될 수 있어요? 그 뒤에 이야기를 어떻게 펼쳐 나가느냐에 따라서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제 덫에 딱 걸리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소서를 글 잘 쓰는지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하잖아요. 면접에서 어떻게 할 건데 그거를 어떻게 커버할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 생기는 것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거 안 될 것 예, 같아요. 안 되죠. 저는 그냥 어렸을 때 그 생각은 했었어요. 이거 신검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빨 썩은 거 어떡하지? 막 약간 이런 거. 불성실해 보이는 거 아닌가? 막 별의별 고민을 다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긴 해요.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북목도 단점으로 미리 써놓을까? 이러다가 서류 합격을 하면은 큰 괜찮은 거 아닐까? 그림으로. 약간 큰 그림. 예. 알고 계시니까 뽑은 거 아닐까? 이런 거 있잖아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거 쓰시면 안 돼요. 예. 거북목 그거 자체로 탈락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다. 예,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풀어나가는지가 그렇죠. 중요한 거죠. 예, 띄엄띄엄 보면 안 됩니다. 이 방송.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도 다 놓치지 말고 그러니까요. 보셔야 합니다. 단점 다시 한번 돌려보기 하세요. 제 얘기 듣고선 또 이제 대충 쓰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단점편 끝까지 보고 와주시고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좀 다뤄볼 거거든요. 이 문항을 왜 물어보는지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물어보나요? 글쎄요, 저는 저한테 물어보시죠. 왜 물어보나요? 아니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진짜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자소서 항목을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는 성공과 실패를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약간 그냥 유일하게 성공 실패를 생각했던 거는 막 이제 게임 끝판왕을 봤냐 안 봤냐? 와. 막 그 정도? 아니면은 뭐 첫사랑에 실패했다?
궁금하다. 정도? 그렇죠. 아, 뭐 첫상 성공. 첫사랑 성공? 사랑에 성공 실패가 있어요? 아니 그냥 뭐 성공했다 실패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 성공했겠죠. 했겠죠. 오. 성공. 그래서 원래 실패했나 이제 보죠? 아 저는 뭐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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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반 치킨 반반도 아니었을까? 뭐야. 어.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이거에 대해서 뭐 왜 물어볼까? 아니 근데 진짜로 생각보다 이거를 생각해보는 그런 뭐 기회가 제가 어렸을 때도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도 사실은 이 항목을 보면은 저도 막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자소서를 쓰기 위해서는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화기 한 번만 꺼봐라. 그리고 반나절 또는 하루 종일 정도 꺼놓고 어디 좀 가서 대나무 숲 가야 될 것 같은. 어딜 가서 조용한데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 한석규 거기 씨랑 가서 같이. 난 어떤 사람인가, 그렇지? 잠시 전화기를 꺼놓으셔도 좋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고 약간 나서 저희만 아는 건 아니겠죠 이거? 모르겠어. 모르겠어. 네. 아 이렇게 해서 텔레콤 광고 못 보셨어요? 네. 진짜요? 그게 뭐예요? 오 마이 갓. 아, 거짓말을 여기서 이렇게. 진짜. 지금 이거 나중에 사례로 쓰세요. 실패했던 경험. 뭐 소통을 못한다. 아니 거짓말에 실패했다고. 꺼놓고 가서 한 번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있는데 생각을 못 할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꺼놓고 한 번만 정리해 보세요. 한 번만. 이럴 때 좀 부러워요. 그래서 그 일기 쓰시는 분들. 평소에. 네, 평소에. 저는 일기를 안 쓰는 타입이라서 어렸을 때 다이어리 쓰다가도 점점 글자 쓰고 줄더니만 나중에는 한 줄밖에 안 쓰더라고요. 뭐가 이 정도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뭘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기 쓰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일기는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수시로 그 노력을 해봤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일기 말고 내 카톡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 내 사진만 봐도 어디 가서 음식 사진 찍었다 그러면 어디 갔었구나, 누구와 갔었구나 이런 것들이 기억나니까 그래도 기억을 되살리는 시작점은 핸드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진이라든지 예. 카톡이라든지. 사진으로.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친구들과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구나라는 얘기, 그때 어느 친구 때문에 화가 났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번쯤 해보세요. 예. 돌아보는 거? 예. 돌아보셨어요 최근에 혹시? 저는 매년 해요. 예, 근데 계좌 원래는 모으기. 같이 하자 그랬다가 구박을 많이 받았어요. 가족과 네, 함께. 가족들한테. 네. 사실 저는 좀 재미없게 사는 편이긴 해요. 재미없다? 뭐라고 해야 될까?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인생의 큰 계획을 엑셀에다 정리해놓고 살고 있거든요. 진짜로요? 몇 년도, 나의 모습,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습, 그리고 나의 가족의 나이, 그때 우와. 남편으로서 그 아빠로서 바라는 점이 무엇일까 정리해놓고 그것을 나의 일과 이렇게 조정해가면서 살아요. 와. 그리고 나서 아주 예전에는 PPT로도 만들었었는데 그거 이제 같이 딱 펼쳐놓고 연말에 자 우리 내년에는 어떻게 살까라고 했다가 구박을 엄청 받았어요. 좀 대충 좀 살아 이런 얘기를 받아서 이제는 혼자만 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저는 그 글로써 남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엑셀에 짧은 키워드로는 남겨져 있어요. 신기하다.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본 적거나 시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새해 계획 같은 건 세우세요? 아니요. 아 진짜로?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안 세우게 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게 뭔가 멋있어 보이고 해가지고 한두 번 세워봤는데 진짜 작심 3일도 아닌 것 같아요. 3시간? 그럼 3일마다 계획을 세우면 돼요. 작심삼일을 계속해라. 예, 1년에 한 100번만 하면 돼요, 계획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 엑셀로 다루는 것 자체가 이미 센세이션이에요. 진짜. 제 입장에서. 그래요?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직업병이죠, 뭐. 와. 회사에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예전에 그 결혼을 허락받을 때도 PT를 했거든요. 진짜요? 예. 와. 아니 골치 아픈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결혼할 사람이 그럼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한테 가가지고 지금부터 PT 시작하겠습니다. 뭔가. 근데 전 궁금해요. 그렇게 계획하신 게 대부분 이루어지나요? 안 되죠. 예, 안 되는데 그래도 계획을 안 했다면 전혀 이루지 못했던 것을 계획을 했기 때문에 한 30% 정도만이라도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올해 안 됐어? 그럼 내년에 계획 세울 때 또 한 번 하면 되고 또 한 번 하면 되고 그러면 30%가 계속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성취를 이뤄가면서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PT 받고 싶으신 거죠? 프로포즈 할 때. 자, 아, 이 방송 여러분, 보시는 분 방송 PT 준비하세요. 오늘 PT 주제가 준비하셔야 뭐예요? 됩니다. 예, 그 파워포인트에 보면 템플릿 있거든요. 그거 쓰시면 좋아할 거예요. 전혀 동의받지 아, 않고서는 웃겨. 3남 1녀를 갖겠다고 써 있으면 어떡해요? 안 되죠. 아버님이 너무 좋아해요. 삼남일녀. 이 친구 합격이네. 예. 이러면 이제 아니, 저는 그런 것보다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해나가려는 그 모습이 좋은 거지. 계획성 있는 사람. 뭔가 X를 했다 이런 것보다도. 예. 큰일 나네. 나는 탈락이다 일단. 안 되겠습니다. 계획 없이 삽니다. 생각 있으셨어요? 아쉽다.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2위까지 올라가셨잖아요. 결승전까지. 왜 그러세요? 봤죠. 네, 봤죠. 라이브로 그죠? 제가 예. 봤죠. 그때 그래도 이상형 약간 월드컵 했었거든요. 거의 그래요? 메시와 방송에서. 호날두급으로 박빙이었어요. 그 은혜를 받을 뻔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와, 아쉽네요. 아쉽네요. 우리 무슨 얘기하다 이 그러니까 얘기까지 우리 나왔죠? 그래서 이 계획을 예. 하면서 성공했던 예, 어떤 성공했던 경험, 거, 실패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 기업에서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게 원래 질문으로 그쵸, 그쵸. 들어가면 성공은 이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 이 성공이 우리 회사에 와서도 그런 성향이 이어져서 우리 회사에 도움이 될까? 이 직무에 도움이 될까? 나는 감을 잡고 싶은 거라고 생각해요. 감. 예. 그리고 나서 처음에 감을 잡고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꼬리 질문을 당연히 하죠. 그리고 나서 점점 우리의 인재상이나 우리의 직무 역량으로 연결시켜서 확신을 갖게 되는 그 꼬리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실패 경험은 사실은 저는 그 덫이라고 봅니다. 예. 단점 묻는 것처럼. 그렇죠. 단점하고 비슷한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기업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그 과학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으로 평가하려고 하긴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평가표에 있는 거 그대로만 평가할 수는 없고요. 사람들이 감도 어느 정도 의지를 해서 이 정도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도 일부 들어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그 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일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패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실패를 했어. 그런데 좌절을 했어.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어?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어 하기도 하고 그 실패했던 그 사례를 통해서 얼만큼 어려운 상황에 이 사람이 노출되기도 했었는가라는 것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웠던 상황이 정말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래도 버텼어? 그럼 우리 회사에 와서도 버티겠네. 너 알지 못했겠지만 우리 회사에 또라이 정말 많거든. 그 사람들한테 버텨내려면은 이 정도는 내가 버텨냈어야 돼. 당신이 버텨냈어야 돼. 그러면은 약간 공감이 돼야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이 돼야 돼요.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었어. 이런 실패를 했어라고 하는데 야, 그 무슨 실패야. 대표적인 게 실패 사례 얘기하는 것 중에서 대학 입시 실패했어요. 그래서 재수했어요. 이거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 한 개 대학 빼고는 다 실패했다고 얘기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었어? 그거보다 훨씬 힘든 일이 우리 회사에 와서 정말 펼쳐질 건데 여러분들 회사 가보세요. 여러분들의 동기, 여러분들의 상사는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또라이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세상에 단 한 그죠? 번도 보지 못했던. 저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또라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그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세 명에서도 있잖아요. 나 뜨끔했는데 스스로 이렇게 했네. 있잖아요. 다들 뜨끔했는데. 있잖아요. 아유, 저는 뭐 인정합니다. 예. 근데 그런 생활을 버티다가 뭐 한 10년 정도 근무를 했어. 그럼 주변에 서서히 없어지긴 해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또라이 됐을 거예요. 회사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맞아. 그 주위에 아무도 없으면 내가 또라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맞아요.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 와중에 저거 한번 읽어주시고. 맞아요. 넘어가셔야 될 읽어주세요. 것 같은데. 아우 복 받을 겁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세요. 예, 남승희님, 그러니까. 김태성 코치님 잘생기셨어요. 라는 진짜 아주- 실물이 훨씬 멋있으세요. 아우 거짓말을 못해. 실패했던 거짓말이야. 경험은 예, 힘든 일 많습니다. 예, 이런 거 가지고 힘 받고 살고 있습니다. 승희 씨 아.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자꾸 얘기가 옆으로 그러니까 새는데. 이 소재를 정하는 게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좀 사실 더 어려운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내가 생각했을 때 나한테 정말 실패했던 거고 너무 속상한 일이지만 예. 남한테도 공감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 보통 어떤 소재를 하는 게 좋아요? 글쎄요. 이게 사실은
저는 실패의 표면적인 그 결과물보다는 이걸 왜 실패로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입시에 실패했다, 뭐 재수에 실패했다, 뭐 첫사랑에 실패했다. 그걸 근데 사람이 실패와 성공을 나누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조금은 이유를 타당하게 설명해주면 좀 공감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이게 나는 아까 그 말에 꽂혔어요. 건쌤에 공감해야 된다. 면접관 또는 서류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오 진짜 너 힘들었겠구나. 정말 그 실패로 인해서 좌절감이 컸겠구나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먼저 공감을 시켜놓고 그 다음 얘기가 펼쳐져야지 전제 자체가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아무리 절절히 이야기해도 그 다음 이야기가 꼼꼼히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대충 야, 앞에 이거 가지고 힘들었다는데 뒤에 뭐 그걸 극복했어? 극복할 게 뭐가 있어 이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공감을 충분히 시킨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공감에 대해서는 나의 주관적인 것을 가지고 공감시키기는 힘들다.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를 공감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그 뒷이야기를 받쳐주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에도 참 힘들었겠구나. 아 저건 실패야라는 얘기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소재를 선택하던 그 뒷이야기를 탄탄하게 받쳐주던 그 둘 중에 하나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태성 쌤이 여태까지 자소서 첨삭을 진짜 많이 하셨잖아요. 네. 전혀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히게 1도 공감이 안 됐던 예, 실패의 사례 있었어요. 예, 그게 바로 대부분이 그거였었어요. 대학 입시. 대학 입시. 대학 입시. 어. 재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요. 군대 가서 했던 이야기. 그건 근데 저 지원자의 반이 그 실패를 경험했었을 거거든요. 군대 가서 실패하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군대 가서 실패했던 거는요. 공감을 더 못하는 게 요즘에 보세요. 심사위원이 여러분 또래가 아니에요. 누구냐? 다 늑수구레 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저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야 요즘 군대냐? 병영 캠프지? 거기 가서 뭘 실패를 해? 뭘 힘들어? 병영 캠프 짧게 갔다 오는데 뭐가 힘들어? 이거가 제일 힘들었어? 그럼 우리 회사에 와서 그 진상들을 만났을 때 너 그 버텨내지 못할 걸?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너무한다. 다 힘든데 그래도. 힘들어요. 근데 다 힘들어요. 힘들긴. 그쵸. 예. 근데 저같이 선한 사람도 네. 기업에 가서 정말 실패도 많이 경험하고 정말 최상의 진상들을 많이 만나보고 했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믿어지시겠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의실에서 이런 그 지우개를 나의 2단계 위 상사한테 집어 던지면서 싸웠어요. 진짜요? 진짜로? 그런 적도 있어요. 이런 선한 피치볼 사람 말고? 진짜 그렇죠, 진짜로? 이런 거 이거 집어 던지면서 싸우고 한 층이 100평 정도 되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 제가 소리 지르면서 거의 슈퍼맨처럼 이렇게 날아갔었어. 야! 하면서 날아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너 나와 대박.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게 됐어. 2단계 위 선배님. 네. 왜요? 데리다 그럴 치면은- 만한 일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패는 아니었어 그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과제를 수행해서 보고를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그 얘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야. 트집을 잡는.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공감이 안 돼.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행이었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다 내 편이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 사람은 점심도 같이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심한 사람이었었어. 그 사람이 점심 먹을 때쯤 되면은 사람들은 그 사람 빼고 다 점심 먹으러 가는 정도의 아주 심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가 착하니까, 잘 해주니까 저를 갖고 막대하게.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실패는 아니었지만 그 사람이 보기에는 넌 실패했어, 실패자야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사람과 그렇게 싸우게 됐었거든요. 방금 그 사례는 혹시 자소서에 써도 괜찮은가요? 그거요? 안 되죠. 안 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집어던지면 안 됩니다. 극복 방법을 지우개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지우개 던지기. 네, 지우개 던지기라고. 지우개라는 소재는 써도 돼요. 그런데 지우개라는 소재를 내 머릿속에 적용시켜야 돼. 저 사람의 그 단점은 내 머릿속에서 지우개로 지우고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했고 이렇게 나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날 사직서 쓰셔야 되는데. 쓰셨어요? 저는 항상 꽂고 다니긴 했었어요. 와. 근데 주변 사람들이
그 다음서부터 저를 응원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하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뭐 사직할 이유까지는 안 될 그렇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정당한 뭐 의견이었으면은 예. 충분히. 그게 뭐 계속되면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맞아요.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주위 사람들이 다 응원을 해주셨으니까 예. 그걸로는 조금 힘이 되지 않았을까. 예.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그 와중에 질문을 주셨어요. 직종을 바꿀 때 했던 일을 실패 사례로 써도 되나요? 라고 우리 백마탄 원마탄님이 오. 어떻게 그러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직종을 선택했는데 아 이거는 실패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따로 취업을 준비한다. 뭐 이런 얘기들. 이런 실패 때문에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다. 네. 저는 반대요. 왜요? 예. 우리가 새로운 선택을 할 때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싫어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은 최악이라고 생각해요. 싫어서 선택하는 예. 거. 그러면 이쪽에 와서 또 차선이니까. 실패했어. 그럼 또 다른 선택을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뽑을 때 우리 쪽에 와서 잘 적응하고 여기서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낼 사람들을 원하는데 이것에서 실패해서 이것을 선택했으면 이것에서 실패하면 또 다른 선택을 할 사람이라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방금 그 말씀하신 게 사실 저도 고민이 됐던 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실패라고 여기는 걸 자칫 잘못 얘기하면은 예. 방금처럼 약간 그냥 결국에는 약간 뭐 대충 선택하네. 약간 이걸 그냥 대충 생각하네. 이렇게 소재를. 네,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까봐 그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음. 약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접근하면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죠? 정확하게 제 질문을 이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같이 이 직종에서 이 직종으로 옮긴다라고 했을 때 이거 지금 고민을 잘 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도 예를 들면은 뭐 이제 실패 사례로 쓰는데 예.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를 사귈 때 A한테 고백을 했다가 결국에는 차였다. 선택을 잘못한 것 같다. 이라고 쓰면은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 그렇죠. 약간 이게 실패를 후회해서 찾게 되면 약간은 상대방이 바라봤을 때는 이 친구 판단 기준이 별로네 라는 생각이 들까봐 예. 이게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 전 오히려 판단 기준이 별로네보다는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예. 이걸 그냥 후회로 끝 이렇게 하는 그 태도가 별로로 보일 것 같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후회가 아니라 반성을 해야 되겠죠. 반성. 예. 후회는 하고 나서 그 다음 또 다른 액션이 없는 거지. 근데 반성은 그랬어. 내가 다음부터는 그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좀 준비를 하고 그런 리스크들을 줄여나가야지. 라는 그 뒤엔 이야기가 나오면 괜찮을 수 있는데 그냥 후회다. 그리고 그 후회 때문에 다른 선택을 했다. 이거는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극복 불가능한 실패들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아까처럼 이제 양다리를 거쳤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통 언제 그랬어요? 대학 1학년 때 그랬어요? 2학년 때 그랬어요? 때는 바야흐로 예, 3학년 때? 한 2000년대 초반쯤이었지 않았을까. 그래 2000년대 초반이면은 지금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저는 좋아하네. 20년 전이면은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얘기네. 여러분. 아니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첨삭을 요즘엔 안 하지만 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할 때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를 선택 기준을 좀 모호하게 썼다든지 후회한다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썼다든지 아니면 실패 사례로 썼는데 이제 극복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극복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가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은 뭐 재수를 한 게 결국에 실패 사례에 썼다. 최악이라고는 했지만 예. 그럼 결국에는 삼수를 하는 거잖아요. 재수를 극복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삼수로 가는 거니까. 예. 그럼 이걸 극복 과정을 재수에다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아니면은 그냥 공부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될지 약간 이런 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극복 사례는요. 그것을 결국은 극복을 결과적으로는 하지 못했어도 저는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봐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그 다음 기존에 하던 방법이 아닌 다른 새로운 방법들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결과물보단 그 과정. 예, 그러니까 재수에서 실패를 했어. 네. 그러면은 그것을 더 그냥 하던 방법대로 열심히 해서 삼수를 했어. 보다는 그래서 성공을 했어. 보다는 재수에서 실패했어.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찾기 시작했어. 그 원인을 이렇게 발견을 했어. 혼자서만 하려고 했어. 그런데 그것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터디, 뭔가 함께 하려고 해서 그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보완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 다음을 대비를 했었어. 근데 삼수마저도 제가 실패를 했어. 그러더라도 나는 그 친구한테 점수를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단점을 찾았다든지 아니면 뭔가 극복하려는 노력이나 바뀐 예. 점이 보일 때. 그렇죠. 어. 이게 실패 성공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직무에 따라서 달라요. 결과 자체가 중요한 데는 R&D라든가 뭐 이런 결과 중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직무들은 있어요. 그런 직무들은 결과 자체도 중요해서 2번 실패해서 3번째 성공했어. 이것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일반 직무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의 그동안 부족했던 점을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변경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시도를 했어.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와 다르시나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소재 선정을 할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그렇다면 뭐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고 치고 그런 중요하지 않은 직무에 지원을 한다고 좀 조건을 놨을 때 꼭 성공하지 않고 극복하는 방안으로 끝을 내도 괜찮은 거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럼 어떨 어쩔 TV? 어떤 실패가 있었는지보다도 예. 그 실패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 둘 다 중요하긴 해요. 아, 둘다 중요해요, 예, 또? 실패 사례가 실패의 원인을 분석했는데 네. 내가 도전을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다. 아니면은 뭔가 함께 하지 못하고 혼자서만 무엇인가를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것을 완벽하게 극복하지 못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은 하긴 했다. 네. 그런데 아직은 부족하다라는 식으로 끌고 간다면 계속 얘기하지만 우리는 평가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놓고 보거든요. 근데 평가목에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통 협업의 능력.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친구 실패했던 그 사례가 치명적이야. 우리가 뽑고 싶어하는 그런 소통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라고 보여지는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 치명적일 수 있죠. 그래서 소재 자체도 내가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소재 자체가 평가목에 치명적이지 않은 소재로 선택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를 펼쳐 나갈 때도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왕이면 우리 평가목 회사에서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 좀 더 도전적으로 아니면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했다던가 아니면 혼자서가 아니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극복해 나가려고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로 연결시켜주면 더 좋긴 합니다. 점수를 더 받을 예. 수 있는 꿀팁. 예. 근데 제가 이걸 들어보니까 저도 시골의자 부족님이랑 좀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게 성공 실패 그리고 장단점을 다루는 이 소재가 예. 좀 기준이 애매한 것 같거든요. 예. 같이 내지는 않는 거죠 보통. 같이 내지 않느냐? 2번 문항에 장단점을 쓰고 예. 세 번째 문항에 성공 실패 경험을 써라. 보통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저는 못 봤는데요. 그럼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괜찮겠네요. 예. 통은 없는 것 같아요. 성격의 장단이 따로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성격의 장단이랑 별개로 생각한다면 그냥 장단이라고 같이 나오는 경우는 저도 면접에서는 가끔 뭐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보긴 했는데 자소서를 쓸 때 이것을 둘 다 내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또 궁금하거든요. 단점 어떤 실패를 했을 때 이걸 실패한 이유가 내가 뭐 고집을 부렸다든지 아까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니면 내가 뭐 미처 이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했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패를 했던 그 원인을 분석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부분을 혹시나 예.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캐치를 해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재 선택도 그냥 중요하구나. 넉넉고 있으면 안 돼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어렵죠. 너무 어렵다. 거의 뭐 강원랜드인데요. 강원랜드요? 일단 던져놓고 생각해야 되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했던 사례를 먼저 쫙 나열을 해보세요. 그리고서 그 중에서 가장 이 소재 자체가 덜 치명적일 것 같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맞아요. 취사 선택을 하다가. 어쨌든 실패 사례든 지난주에 했던 단점이든 완벽하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럼 덜 리스크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방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랬던 부분들이 있지만 결국엔 극복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면 예. 그래도 안 깎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단점을 물어봤을 때는 그건 단점 아니잖아. 극복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구나. 그죠? 실패했던 경우에는 좀 유연하게 조금 그래도. 폭넓게 생각할 수는 있죠.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실패 사례는.
그나마 다행이네요. 듣더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진짜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뭘 실패했지, 뭐까지 써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할 수밖에 맞아요. 없을 실패 거예요. 당연히 경험했겠지만 어디까지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맞아요. 막 토익 같은 거 실패했다는 얘기 해도 되나? 막 아니면은 심지어 여기 이 삼성에 들어오기 위해서 예. 지원을 했는데 지금 3번이나 실패를 했다고 써. 이것도 궁금하다. 예, 그거는 저는 권장. 오, 예, 그거는 실패했다? 그거는 이게 나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업에서 요즘에 가장 아쉬워하고 궁금해하는 것들이 그거거든요. 우리 회사 진짜 들어오고 싶긴 해? 아, 대부분 보면은 채용 공고가 떴기 때문에 이리저리 던지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런 친구들은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은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 정말 간절하게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을 뽑고 싶어 해요. 그런데 3번째 떨어졌다, 3번 떨어지고 4번째 도전한다. 이런 친구들은 정말 오고 싶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정성적인 평가 중에 하나이긴 해요. 그러니까 왠지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저런 친구들은. 얘네들은 4번째 합격한 친구들은 안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오히려 권장하시는군요. 전 사실 막 그거를 써도 된다 이렇게 물어볼까 이렇게 막 생각이 들었던 게 예. 3번이나 떨어졌어? 에이, 그럼 떨어지는 이유가 있겠지. 근데 이런 소문도 그쵸. 있어요. 예. 이게 이렇게 할까봐. 예전에는 좀 이유가 그랬었어요. 있었겠지.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는 서류 전형 자체에서도 걸러내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몇 번 떨어진 친구들은 걸러내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좋아요. 합격했던 친구들 보면 재수, 삼수 했던 친구들 정말 많아요. 오히려 이제 예. 시대가 변했군요. 예, 그러니까 서류 전형 자체에서도 예전에는 걸러내던 것을 이제는 열어놓고 보고 있고 면접에서도 물론 공격은 합니다. 우리가 왜 떨어뜨렸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것을 분명히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그럼 그때 떨어졌는데 지금은 왜 붙여야 됩니까? 라는 얘기를 묻죠. 그럼 우리는 그걸 대비하시면 돼요. 나 이렇게 간절해, 여기 들어오고 싶어라는 의지도 보여주면서 그럼 그땐 떨어졌는데 지금 합격해야 되는 이유를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바뀐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그 사이에 내가 그 전에 떨어졌던 이유를 이렇게 실패 이유를 이렇게 분석을 했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고 그것이 이만큼 바뀌었어. 보세요.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러면 라이벌 기업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것을 써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니요. 저는 어떻게 돼요? 저는 얄짤없이 노. 예. 선생님 LG에 지원했다가 삼성에 지원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예. 이거는 사실 그렇게 치면 너네가 차선책이라는 얘기밖에 더 되는 거 아닌 것 맞아. 같은데. 예. 좋게 평가받지는 못하겠죠. 예. 근데 이제 솔직하게 면접에서 물어보게 되면은 답을 해주긴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지원했는데 DS 부문을 지원했는데 요즘에는 면접에서 아예 물어보거든요. SK 지원하셨죠? 이렇게 물어봐요. 예전에는 어디 지원했습니까 묻는데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물어요. SK 면접 가면은 삼성전자 지원하셨죠? 라고 물어요. DS 쪽은. 예. 그런데 아니요 하는 순간 이제 집중적으로 숨 막혀. 공격하죠. 예. 그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 알거든. LG 에너지 솔루션 지원한 사람이 SK 온하고 삼성 SDI를 지원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근데 거짓말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었을 때는 집중적으로 집요하게 물어봐요. 근데 진짜 그랬던 친구들이 많던데 그래도 진짜 선택하는. 제가 그 중에서 하나만? 하나만. 오. 그 중에서 제일 특이했던 친구가 뭐였냐면은 삼성은 자소서를 그래도 좀 한 세 개만 길게 쓰면 된다. 예. 근데 SK는 너무 구구절절하다. 아, 쓰다가 지치겠다. 공돌이다 보니까 글을 못 쓰겠다고 안 쓴 친구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걸 당당하게 얘기해도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지원해라고 얘기는 하긴 했는데 예. 결국에는 지원 안 하더라고.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취업계에서는 전문 용어로 배부른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합격하셨어요? 합격은 했어. 다행히. 진짜 근데 뭐 선택과 집중을. 예. 근데 당시에는 그래도 적어도 그걸 물어보진 않아줬더라고요. 다행히도. 만약에 물어봤다면 아마 텐스의 말대로 약간 리처드 기어 선생님 말대로 약간 떨어지지 않았을까. 리처드 기어 넘어갔죠? 아까 감사 인사를 남기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위에 올려봐야 되는데 저희 막 대학 입시 볼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막 몇 개만 써야 되는 그런 수시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어디 썼나요? 뭐 딴 데 붙으면 어디 갈 거예요? 어디 면접도 어디 봤어요? 이런 거를 물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해 가야 된다. 막 친구들끼리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쓰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썼죠. 썼다고 하면 우리는 거짓말이라고 보통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전제 요건이 깔리죠. 예. 솔직히.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 썼다, 경쟁사를 썼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제 집중적으로 또 한 번 다른 형태의 공격을 하겠죠. 그 중에서도 진짜 우리한테 오고 싶은 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딱 그거예요. 왜 그러면 거기 말고 우리를 선택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겠죠. 그럼 이제 두 가지 반응이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감성에 호소하는 친구, 절절하게 고양이 눈 하고서 이러고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즈니스 분석을 꼭 해야 됩니다. 자소서 쓸 때도 면접 준비할 때도 비즈니스 분석, 직무 분석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경쟁사에는 없지만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얘기를 해야지만 진짜 우리 회사 오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그래서 많이 얘기가 되겠죠. 알아봤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회사를 오려고 합니까? 다음에 답을 듣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추가 질문이 뭐냐면 그거 거기 가서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우리 회사 오고 싶으냐고요. 또 압박하듯이 물어봐요. 그럼 막 설득이 돼야 되네. 이러면 안 돼요. 막 갑자기 탁 꺼내면서 가전도 삼성, 폰도 삼성, 예. 반스까지 삼성입니다. 예. 라고 하면서 저는 삼성맨이 되고 싶었습니다. 예. 그러면 탈락 이렇게 이제 적는 거죠. 아쉽네요. 로열티는 이걸로는 보여줄 수 예. 없다. 예. 보여줄 수 없는 거죠. 옛날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삼성 면접 갈 때 애플워치 차고 가는 거 막 이러면 떨어지나요? 이런 예. 얘기 있었다고. 그런 그럴 수도 얘기도 있었죠. 있겠네요. 예. 그런 거 안 봅니다. 아, 경쟁사 거도 써봐야지 우리 거에 이렇게 경쟁력을 설명을 볼수 해야겠네. 맞아, 그분 비교 중이다. 그분 자제분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전에는 그러니까 의미 없는 곳에 네. 정말 주류가 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준비하려면 시간이 드니까 다들 비법에 의지해요. 그러다 보니 삼성 갈 때는 넥타이를 메고 갈 때도 삼성 색깔 파란색. 이렇게 제 학생 중에 한 친구는 꽃분홍색의 넥타이를 하고 저한테 면접 연습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그때 흥국생명 지원했던 친구였어요. 이게 맞습니다.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귀여우시다. 야 그거 옛날에 통하지 지금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왜 리크루까지 발라가지? 저는 파란 피입니다. 쫙.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 옛날에는 통했습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거. 옛날엔 지금은 안 됩니다. 통했구나. 처음에는 아무도 안 해갔을 때 혼자서 딱 삼성 넥타이 메고 저는 이것까지 신경 썼습니다. 딱 하면서 얘기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지금 안 돼요. 지금 뭐 다들 그렇게 할 테니까 다 그렇죠. 이미 소문도 다 났고. 그렇죠. 그러면 이 실패했던 경험의 소재를 딱 고를 때 좀 주의해야 하는 거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해야 하는 나만 거. 힘들어 보이는 거 이건 이제 앞서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외에 주의해야 할 점? 좀 체크를 해야 할 부분들. 실패했던 사례에서 저는 아까 그 공감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실패했던 얘기들의 기준점을 공감이 안 되게끔 얘기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은 방금 토익 990 맞는 걸 목표로 세웠는데 결국에는 이제 토익 990을 못 맞았어요. 실패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 이제 가장 어려웠던 거고 뭔가 좀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읽는 사람이 뭐야 해외 영업인데 990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약간 이게 제일 크리티컬하지 않을까. 이런 거는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우리 면접을 보거나 자소서를 쓸 때 우리는 글을 얼만큼 잘 쓰는지 말을 얼만큼 잘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기업의 면접관 자소서 심사위원들은 예전만큼 자유롭게 본인의 어떤 판단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계속 속거든요. 그래가지고 채용팀이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조건으로 이런 기준으로 하십시오라는 것을 명확하게 평가표를 주어지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원자 입장에서도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말고 간명하게 우리 명확하게 합시다. 나 점수 받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저 평가표에 내가 점수를 받기 위한 그 작업을 하는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평가표를 딱 펼쳐놓고 거기에 연결돼 안 돼라는 것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마다 좀 달라요. 단점도 그렇고 실패 경험도 그렇고요. 저는 학교에서 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선생님 저는 이런 단점을 쓰려고 하는데요. 이런 실패 경험을 쓰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거 써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어디 지원할 건데요? 저는 물어봐요. 그럼 그거는 아직 결정 못했습니다. 하면은 그럼 나도 몰라요. 하면 학생들 표정이 있어. 저 강사 실력도 없고 다들 정확하게 얘기해주는데 그거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강사 실력이 없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채용팀장하고 이 현직자들한테 또 물어봤어요. 네가 학교 가서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어떻게 하겠니? 라고 하면
100%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걸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어? 어. 아니 이 회사가 이 직무가 어떤 사람을 뽑는지도 모르는데 그쵸. 이 실패 경험이 이 단점이 정말 되냐, 안 크리티컬한지 아닌지 되냐 안 되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음. 기준이 없는데 된다 안 된다를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딱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 중에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게 됩니다 안 됩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당신들이 어떤 데 지원할 건데 어느 직무 지원할 건데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하세요. 그 회사의 인재상이나 직무 역량 이런 것들을 보고 그걸 나열해 놓고 엑셀에다가 내 단점들을 쭉 아니면 실패 경험을 쭉 나열해 놓고 연결해 봐서 연결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그걸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덜 위험한 것 그것을 판단하고 그런 소재를 가지고 이야기를 펼쳐나가 주시는 것이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 대답이 애매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어렵지만 제대로 가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근데 오히려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그러면은 건쌤은 은행으로 지원을 하셨을 때 네. 그때 실패했던 경험을 쓰는 그 란이 있었어요? 실패했던 경험을 쓰는 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면접에서는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비스무리하게. 어떤 걸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뭐 이제 당시에는 이제 그러니까 실패 경험이라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쵸. 본인이 뭐 대학 시절에 가장 크게 실패했던 게 뭐라고 생각해요? 라든지 아니면 뭐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고 생각해요? 뭐 그리고 결국에 달성하지 못한 게 뭐예요? 아니면 인생에 실패했던 게 뭐예요? 막 이런 것들. 질문이 좀 다양했어가지고 저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인생에 실패했던 경험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유학 자체를 실패했다고 저는 평가를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 당시에는 네.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왜요? 궁금하다. 일단은 엄청나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엄청나게 심사숙고하고 이제 고민해서 갔던 것도 아니었고 두 번째는 가서 그 많은 기회들을 내가 다 온전히 다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뒤로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기회가 오거나 어떤 뭔가 도전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나한테 어떤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리고 만약에 도전을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모든 기회를 좀 포착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건쌤 개인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유학 경험이 건쌤을 굉장히 단단하게 만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는 좀 이제 인간적으로는 단단하게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그때 당시에. 아파트 베란다만 빌려서 네. 1년을 살았어요. 와. 그러니까요. 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얘기 듣고. 아파트 베란다만 빌려 썬룸이라고 그러거든요. 쉐어하우스 이렇게 불법이긴 한데 죄송합니다. 지금 합법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쉐어하우스 뭐 개념 다 아시잖아요. 어쨌든 진짜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너무 없어서 뭐냐면 물가가 비싸기도 하고 뭐 집값도 비싸니까 싸게 살려고 이제 아파트 베란다만 빌려가지고 베란다에 이제 침낭 깔고 그렇게 1년을 보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를 어떻게 보면은 사지로 몰아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강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뒤를 전을 다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거기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래요. 근데 굉장히 존경스러웠거든요. 저는. 저런 사람이면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입 안 돌아갔냐고 빵끈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입은 안 돌아갔고 거북목이 됐어요. 거북목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근데 너무 잘 못 먹어가지고 기흉 혹시 아십니까? 기흉? 진짜 그거 진짜로? 네, 폐에 구멍이 났었어요. 이야, 그거 큰 수술 받아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아픈데도 병원비가 아깝고 검사를 못 받으니까 3일을 그렇게 그냥 보내다가 길바닥에 쓰러졌었죠. 그래서 한국에 실려갔다. 오실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국에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제가 선택했던 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포기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에는 책임을 져야겠다. 약간 이런 그때 당시에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집, 아집. 예. 와 대단하시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실려갔다가 뭐 결국에 수술까지는 안 했고 시술만 받아서 그냥 다행히 좋아져가지고 근데 한 병원에 일주일 입원하라 그랬는데 그것도 아까워서 이제 하루 만에 나오면서 와. 울면서 나왔죠. 나는 꼭 돈을 많이 벌 거야. 병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약간 그런 인생의 키포인트들이 저를 은행으로 이끈 게 아닐까. 약간 다른 직업들이 많은데 돈만 지는 일. 예. 약간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약간 생각도 들더라고요. 와. 저는 이런 것이 자소서에 쓰여졌다면 저는
이 친구 괜찮네. 성장 과정에는 아마 예. 예, 조금은 썼던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해낼 것이야라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아, 좋게 봐주시네요. 이런 경우는 괜찮다고요. 합격. 그 얼굴만 보면은 공유 또는 저희 뭐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보이는데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렇지 그게 더 좋은데요. 오. 생존권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아야 진짜 됩니다. 대단하시다. 그때 싹 고쳐졌어요. 뭐 편식이. 그래 편식? 편식. 그래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면 편식은 고쳐지더라고요. 고쳐집니다. 저도 한 달 내에 8kg가 빠져본 적도 있거든요. 편식 고쳐집니다. 편식 하시죠? 네. 저는 진짜 안 해요. 진짜요? 어려운 시절을 혹시 다 먹습니다. 근데 저도 외국에 있어서 잠깐이었지만 진짜 막 한 $2 가지고 일주일을 버티고 이랬었거든요. 이불로? 응, 이불로. 이불로 1달러. 9,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커다란 식빵 하나로 산 다음에 야, 먹었어요. 다들 어렵게 살았구나. 왜 그렇게까지? 다들 독했구나. 돈이 없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고 싶어서. 그럼 제 얘기 들어주세요. 제가 실패했던 경험을 예. 뭘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 교환학생을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모았었던 돈으로 내가 가겠다 하고 비행기표랑 학교를 끊어가지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갔는데 돈이 이미 없잖아요. 해놓고? 다 하고. 왜냐면 위험하다고 안 보내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영어를 잘하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데 한계가 계속 있다 보니까 이건 실전에서 부딪혀야겠다 하고 이제 간 멋있다. 건데 돈이 없잖아요. 그쵸. 제가 이제 큰 소리 덩덩 치고 갔는데 그치. 돈 보내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돈을 아끼고 저도 쉐어하우스에서 세 명이서 진짜 한 엄청 조그만한 2층 침대 예. 거기에서 돌아가면서 자고 이러면서 잠깐만, 굶고 왜 돌아가면서 자요? 2층 쇼파 침대인데 세 하나랑 명이잖아. 2층 이렇게 있으니까 쇼파 하나, 2층 침대 이렇게 해서 방 하나를 세 명이서 나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다니다가 베란다 가시지. 베란다가 없었네요. 아쉽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통번역 자격증을 따고 진짜요? 이러면서 결국에 이제 제 목적을 다루고 영어를 늘리기 위한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리고서 한국에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진짜 생존에 부딪히니까 영어가 늘긴 하더라고요. 이거 좋은데요? 점수를 주면. 저는 좋아요. 진짜요? 예. 점수 좋고 골랐다. 자소서 자체에서도 좋고 그리고 면접에서 추가 질문을 유도할 수 있는 좋은 미끼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자소서를 쓸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될 게 자소서 자체 평가도 있지만 면접에서 얼만큼 미끼로서 작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 두 사례 모두 다 왜 그랬습니까?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질문을 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아요. 이런 그리고 소재.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독종이었을 것 같거든. 맞아요. 맞아. 살아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요. 독종. 우리는 독종이 필요하거든요. 기업에서는. 우리 기업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수월한 일들은 별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야,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야? 싶은 것들이 뚝뚝 주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독한 놈들을 원해요. 근데 이 두 독한 것들 이런 사람들은 오 괜찮은데 우리 한번 뽑아서 한번 독하게 일 시켜볼까? 근데 이게 저는 걱정이 안 되는 좋은 거 게 걱정이 되는 게 독하게 일을 시키는 거는 뭐 합격만 시켜주면 당연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텐데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우리 MC 분께서 얘기하신 예를 들면 2,000원으로 식빵을 일주일 동안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예수님도 아니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빵만 먹고 분명히 살아? 그러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까 봐. 살 수 있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과장됐다고. 돼요. 네, 과장됐다고 생각할까 봐. 애초에 면접 기회조차 안 주고 떨어뜨릴까 예. 봐 고민이 되는.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아, 그래요? 그럼 뭐 못 사겠어요? 맞아. 구체적으로 진짜 사실이면 다 말할 수 있잖아요. 한번 면접에서 보지 뭐. 그리고선 거짓말이면은 얘는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겠죠. 오히려 그냥 그래 한번 보자. 예. 이런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그 실패했다라는 그 고기 자체만으로도 그 얘기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들었겠구나. 뭐든지 버텨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진짜. 차쌤이 코너플레이스에서 원숭이 신 믿는 애들과 싸운 경험. 그래서 실패했어요? 싸워서 졌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하네. 그래서 실패했냐. 정확히 어떤 신인지를 명확히 알려달라고 그러셨어야죠. 오랑우탄이냐. 혹시 차코치님 원숭이신 믿는 애들과 싸운 게 아니라 원숭이하고 싸운 건 아니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왼손으로 시금치 카레 먹다가 시금치를 뺏겼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와. 이게 보면 저런 얘기들은 지금 질문처럼 던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 얘기처럼 던지는데 본인이 한 경험들이거든요. 졌죠. 예, 분명히 원숭이한테 졌을 거야. 원숭이한테 졌을 졌다고. 거야. 아 그때 얼굴에 살짝 있는 흉터가 그때 그 흉터. 아, 그- 원숭이한테 물린 흉터. 아 그러시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럼 태성 쌤은 예. 이거는 절대 쓰지 마세요 하는 사례 또 있을까요? 실패 사례요? 네. 아까 다 얘기한 것 같은데. 아까 예. 반대로 그러면 성공 사례. 아니 그럼 성공 기억에 사례. 남는 기억에 남는 거, 실패했던 거. 실패 사례인데 좀 괜찮았던 거.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건 갑자기 없고요. 저도 제가 실패했던 것들. 어떤 정말 저도 실패 많이 했어요. 저는 해외 취업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근데 전 촌놈이거든요. 그러니까 20살 때 첫 외국인을 봤던 사람이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영어가 왜 필요한지 모르던 사람이 대학교에 와가지고 졸업하고 나서 외국에 취업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나름 멋있는 곳 실리콘밸리 쪽으로 막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와 지원도 하셨구나. 계속 지원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메일로 주고받지 않고요. 우편으로 보냈어요. 멋있다. 갔다가 오는데 다 그게 더 오는데 멋있어. 영화 같아. 막 2달 걸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잡 오퍼까지 받았고 그리고 처음에 직장 생활 하던 곳을 사표까지 내고 그리고선 진짜 가려고 했었는데 갔었어요? 가지를 못했던 거죠. 왜요? 저를 뽑아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쓰려고 했던 그 회사가 프로젝트가 어그러져서 바로 데려가지 못하고 취업 비자까지 내줬는데 나한테 그런데 데려가지 못하고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하는데 저는 서울 혼자 올라와서 숨만 쉬고 있는데도 돈이 나가더라고요. 저는 제 집도 없었고 그러니까 너무 부러웠어요. 난 누우면은 딱 맞는 그런 고시원에도 살다가 그러면서 지원해서 나갈 거 계산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있었는데. 예,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나와서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야. 하루 종일 김밥 하나로 이렇게 버티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식감보다는 좀 많네요. 하루에 김밥 하나면 풍족한데요. 난 맞아요, 맞아요. 좀 산 사람이에요. 좀 폭식이지 폭식. 제가 좀 산 사람이에요. 예. 그랬는데 그때 못 갔죠. 그리고 나서 국내 기업을 다시 취업하려고 그러니까 노력을 사표를 했었는데 냈으니까. 사표 냈으니까 나 배고팠거든요. 그런데 그때 나름 자존심이 있어서 한 2년 넘게 연구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나 좀 잘 나갔어 하던 사람이 국내 기업에 신입으로 막 지원했었는데 제가 한 50여 개 기업을 냈는데 단 한 번도 서류 통과가 된 적이 없었어요. 진짜 좌절했어요. 좌절이네 좌절. 그러니까 난 이제 돈도 점점 떨어지고 나중에는 심지어는 친구 자취방에 이렇게 얹혀 묻어서 살고. 얹혀서 살기도 하고 아. 그 정도였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저는 독해졌죠. 좀 비슷했어요. 예, 독해졌어. 야 내가 독해지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서부터 이제 도전 열정으로 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게 그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실패했죠. 그렇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독해졌어요. 오히려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더 정진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독하게 해냈죠. 그래서 제가 꿈꾸지도 못했던 나는 저기는 절대 안 될 거야 하던 그런 곳을 지원하면서 오히려 나는 여기는 갈 수 있을 거야 생각했던 곳들 다 떨어졌고요. 자기는 난 저기까지는 안 될 거야. 주변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던 곳에 지원해서 오히려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실패 사례가 그런 것이 있고 오히려 도전적으로 바뀌어서 성공한 그런 것들이 있죠. 어쩌다 보니까 생- 우리 셋 모두 좀 생존과 관련된 너무 좀 강한 소재를 썼잖아요. 그래서 억만장자님이 생존을 건 실패 소재 없으면 이거 못 쓰는 거냐고. 아니 베어 그릴스가 될 필요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제가 이게 뭐 개인적인 실패 사례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실패는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실패 사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제 봤던 것 중에 기가 막힌 게 막 골프 이제 막 100타를 치는 게 목표로 했는데 결국엔 못했다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든지 예. 이런 사례 쓰는 거를 쓰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지. 뭐 꼭 생존만이 정답은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예. 저는 그런 얘기를 해줄게요. 그럼 좀 명확한 기준, 판단 네. 기준을 세우고 싶다면 일단 그 좌절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도는 만족시켜줘야 된다. 뭐냐면 내가 하고자 했던 목표 지점이 얼만큼 나한테 간절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기.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만큼 근성을 가지고 했는지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목표 지점 자체가 내가 별로 하고 싶지는 않았어. 네. 간절하지는 않았어. 그런데 그냥 열심히 해봤어. 그런데 실패했어. 이건 좌절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또 하나는 목적지 자체는 나한테 정말 간절했는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보여지지가 않았어.
그런데 실패했어. 이것도 좌절이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지만 좌절이라는 용어를 쓰고 그 좌절이라는 용어가 서류심사위원 면접관들한테 아, 저 친구 진짜 실패했네, 힘들었겠네. 근데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게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두 개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게 궁금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그게 뭐 극복할 게 뭐 있어? 그냥 시간 지나면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판단이 안 선다면 목적지 자체가 얼만큼 간절했는가를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자소서에서,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만큼 독하게 근성을 가지고 끝장을 보는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이게 충분히 둘 다 보여질 수 있다면 어떤 소재라도 괜찮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엑셀 좀 사용해봐라. 예. 평가 항목을 먼저 넣고 그리고 덜 위험한 것을 선택해서 이런 기준에 맞는 것을 그런 기준으로 글을 써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여기다 살짝만 첨언을 하고 네, 싶은 게 네네. 있어가지고, 근데 글자 수가 제한돼 있다라는 항목이 있으면 조금은 조심했으면 좋겠는 게 어떤 있어요. 부분이요? 왜냐면은 그 태성 쌤 말대로 이거를 상대방한테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근데 그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이걸 왜 실패라고 생각하는지라든지 이거 실패라고 상대방한테 주입하려고 그걸로 글자 수를 다 허비하는. 그러니까 이게 실패로 보여지게끔 만들려고 예. 막 다 하다 보니까 막 말씀하신 막 극복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명할 칸은 막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네. 막 그러면은 이제 주객전도가 되는 약간 그런 현상이 날 수 있으니까 네.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냥 빠르게 설득될 수 있는 그런 항목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좀 비율을 보면은 어떤 극복했었던 방안도 너무 중요하고 그게 얼마나 간절했는지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 어디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저는 그 객관적으로 이 소재 자체가 누가 봐도 야 정말 실패했구나, 힘들었겠구나 하면은 그거 짧게 써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배경 설명이 있어야지만 그게 실패로 인정될 것 같으면은 그 부분을 조금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설명은 해야겠죠. 그래도. 근데 이제 막 그걸 너무 많이 쓰면은 이거 좀 주객전도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좋아요. 우리가 오늘도 또 일주일치를 또 벌었어요. 왜요? 뭐가 있었어요? 성공과 실패 사례를 다루려고 했는데 실패 사례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게 됐는데 저희가 다음번에 네. 성공 사례 또 인사드리도록 아끼셨군요. 네. 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까 실패에 성공 사례 좀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막 제가 제가 바로 끊더라고요. 잘랐잖아요.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성공 사례에 대해서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정보를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땠어요? 저 성공 사례도 듣고 싶네요. 다음에 방송을 꼭 보시거나 아니면 나와주세요. 알겠죠? 예, 제가 채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언제 인사드리죠? 매일 오후 5시죠. 네, 매일 오후 5시, 내일 오후 5시에도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찹빠! 짜빠! 매일 오후 5시 좋아요, 구독 꼭 필수예요.